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문학평론가 박혜진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쿠다 히데오의 무코다 이발소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달빛님, 저는 최진영 작가를 추천합니다. 리터 단편집에서 최진영 작가의 글이 가장 마음에 남았었는데 박평님이 추천하신 구의 증명을 읽고 호기심이 생겨 작가의 책들을 몇 권 더 읽어봤습니다. 글이 구성지다고 해야 하나요? 슬픔을 과하지 않게 드러내는 재주도 있고 글에 리듬이 있어서 술술 잘 읽히는데 마음에 남는 문장들이 많습니다. 그중 저는 당신 옆을 스쳐 지나간 그 소녀의 이름은 이 가장 좋았습니다. 참고로 저 별표는 제가 매긴 것이라고 주시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습니다. 네. 최진영 작가 작품들을 되게 많이 읽으시고 있는데 저랑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하신 그 작품 너무 좋아해요. 네, 근데 제목이 예술이네요. 당신 옆을 스쳐 지나간 그 소녀의 이름은. 구의 증명도. 구의 증명. 구가 등장인물 이름이거든요. 달빛님이 추가 댓글 주셨는데요. YG 이야기라서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만에 서점에 갔다가 YG님의 책 수질위생을 발견해서 읽었습니다. 읽는데 2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크크크. 서점에서 그냥 서서 읽고 안 사고 나오신 건가?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과포자이지만 나이사나 책걸상에서 다뤘던 내용들이 간간히 등장해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YG님의 통찰에 감탄. 박평님 책은 읽은 책 위주로 먼저 훑어봤습니다. 평소 박평님의 추천책이 저랑 넘나 잘 맞아서 언급하신 책들 차근차근 다 읽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두 저자가 계시니 책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궁금하고요. 이 달빛님이 댓글 남기신 시점은 저희가 수질위생 특집을 하기 전에 네. 올리신 것 같은데 박평님 책도 한번 할까요? 우리 저자분 모시고 효인 시인 모시고 할까요? 그럼 해주시면 좋죠. 서효인 시인도 오시고 박평도 오시면 JYP가 빠지나? 그러면? 아니죠. 넷이서? 저번에도 아니죠. 넷이서 한 적이 있었잖아요. 아, 넷이 한 적도 있구나. 네네네. 아마 아니, 하게 혹시- 되면은 이제 YG가 읽은 책이 되게 많을 것 같은. 아니 혹시 이제 한번 빠져도 되나? 그 저는 안 되겠군요. 네. 하여튼 그 책도 네네. 전 아직 지금 못 봤는데 본다 제가- 하면서 못 읽고 있는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공상태님께서 예전에 박평님이셨던 것 같은데 책걸상에서 황정은 작가님이란 분에 대해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황정은 작가님의 베개 그림자를 읽고 펑펑 울고 나서 기분이 좀 나아졌다는 어떤 분이 저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박평님도 추천하시고 제가 아는 분도 추천하시고 해서 책걸상의 소식을 전합니다. 더블로 추천받은 황정은 작가님 좋은 책인가 봐요.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네. 베개 그림자는 뭐랄까요? 그 2000년대 한국 문학의 어떤 정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베개 좋은 그림자는 작품이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연애 소설이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얇고. 네. 응. 얇으니까 제가 읽었죠. 네. 아 읽으셨구나. 네, 읽었고 읽었는데 우리 방송을 왜 안 했죠 그때? 다 읽었잖아요. 우리. 아, 그때 황정은 작가님께 저희가 좀 나오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황정은 작가님께서 다음 소설을 준비하는 것 때문에 좀 일정을 내기가 그럼 부담스럽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까인 책 특집이나 한번 할까요? 까인 책 특집은 언제 하시나요?라고 댓글도 누가 근데 지금 주셨던데. 황정은 작가님께서 뭐 지금 또 그때보다 더 뜨셨죠. 최근에 최근 소설 내셨죠. 디디의 우산이라고 하는 소설을 또 내셔가지고 제가 아는 그 친한 평론가 다른 분 하나 있는데 꽤 오래전에 정말 요즘 한국 소설 뭐 딱히 이렇게 재밌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좋은 작가가 뭐 좀 없냐 그랬더니 아주 시크한 표정으로
황정은은 읽고 하는 말이지라고 딱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렇게 그런 분이 있었어. 몰랐어 미안 이러고는 읽어봤었죠. 지금 독자는 독자, 평론가는 평론가 등에게 제일 사랑받는 한국의 젊은 작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뭐 김애란 작가와 뭐 황정은 작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투톱. 또 네, 한 시대의 투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상징적이죠. 또 어쨌든 저희한테는 깐 작가라는 그 지난번에는 그 경애의 마음 김금희, 박민정 이게 거기 보고 투톱이라고 했던 그게 거 거기는 같은데. 약간 이제 또 세대가 또 조금 밑에. 그 밑에 한 네. 세대 10년 정도 더 밑이라고 할까요? 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뷔 연도로 네. 따지면 좀 차이가 있어요. 네네. 네. 2000년대, 2010년대 지금 김애란, 황정은이 그 약간 위에 네, 위. 허리쯤에서 이렇게 네. 투톱이라면 네. 그 최근에 그 바로 아래쪽에 박민정. 있는 게 박민정, 김금희 희. 예, 네. 이렇게 둘이다. 계속 그렇게 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계속. 이게 그또 좀 더 아래 연배에서는 또 한 2명 꼽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 더 나이가 어린 어린요. 친구들 중에서. 뭐 김세희, 김봉곤 혹은 뭐 박상현, 김세희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을 김세희 것 같고. 작가도 최근에 네, 소설집을 하나 소설집. 내셨더라고요. 네, 가만한 나날이라는 소설집을 냈는데 이게 반응이 아주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소개해주세요. 우리 이제 박평이 뭐 추천을 해야 우리 사실 저만 해도 네. 진짜 막 데뷔한 지 얼마 안 되는 작가들은 잘 모르니까. 아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김세희 작가가 좀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가 이게 직장인들,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환들을 다루고 있어요. 뭐 결혼을 하기 전 그리고 이제 사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때의 그 정서가 공감대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뭐 최은미 작가. 또 최근에 또 신작을 냈는데 또 육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핍진하면서도 독특하게 해서 좀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요. 최은미. 네. 이런 작가들도 최근에 그분들은 좋아요. 또 책들도 되게 얇고 단편 소설들이어가지고 그냥 몇 편을 묶어서 저희가 박평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책을 다 읽지 말고 뭐 단편 소설 몇 편들을 지금 JYP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 동그랗게 뜨고 뭐 작가 몇 명을 여러 명을 다 여러 명을 다 하자고 눈 동그랗게 뜨고 저를 왜야? 쳐다봐서 책을 다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편들을 몇 편씩 아니, 꼽아서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이 있어요. 10주년이에요 이번에. 네, 매년 5월이 되면 저도 젊은 읽어보려고 작가상 생각했어요. 네, 그때가 이제 한 해 동안 가장 이제 주목을 많이 끌었고 사랑을 많이 받은 단편 작품들을 수상하는 그것도 거니까. 재밌겠다. 네. 어떤 뭐가 제일 재밌었는지 그쵸. 나는 어떤 작가가 되게 좀 뜰 것 같다는지 뭐 등등의 얘기들. 그 완전 진짜 젊은 뭐 거의 맞아, 신인급 10년 이내. 작가들의 책들만 좀 아니 저 작품들만 모아놓은 책 이런 걸로 지금 한번 책이라고 했다가 지금 얼른 또 다시 작품으로. 그 작가들의 책을 다 읽고 뭐 방송을 하는 거는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매주 하잖아요 이거를. 그 지금 댓글 소개하다가 딴 길로 샜는데 말이죠. 네, 그리고 제가 그 진공상태님께서 댓글로 그리스인 조르바가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출판사 걸 읽고 권해야 되냐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오랫동안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그리스인 조르바는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이윤기 선생님 번역으로 나온 책이었거든요. 근데 이윤기 선생님이 그리스어 본도 참고를 하시긴 하셨지만은 원래 그리스어 전공자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에서 직접 공부를 하시고 우리나라 최고의 그리스 전문가이신 유재원 선생님께서 그리스어 원전을 직접 번역해서 작년에 문학과 지성사에서 그리스인 조르바를 새로 펴내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두 책이 거의 이제 쌍벽처럼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믿음사에서 나온 책도 있긴 한데 뭐 이윤기 선생님도 아니고 원전도 아니긴 하지만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네. 아주 산뜻한 디자인과 네, 최신의 번역으로 나온 책이니까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스인 조르바. 예전에는 이제 히라빈 조르바라는 제목으로도 나온 적이 있는데 JYP는 안 봤어요. 그 뭐 이 궁금한 생각도 있고 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 두껍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번 타이밍 놓치면은 옛날 책들은 다시 시도 안 하게 되니까. 근데 솔직히 그리스인 조르바 안 읽은 분도 되게 많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재미없어 했어요. 네. 우리 언제 좀 시리즈로 되게 유명한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안 읽은 책들. 근데 네. 내용은 궁금한 거. 이거를 YG가 대신 읽고 스포일러까지 포함해가지고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읽은 티를 낼 수 있는 이런 아니 계열. 무슨 그리스인 조르바 읽어줌 뭐 이런 거예요? 그리스인 조르바 내용 다이제스트. 요약. 네. 1시간 동안 이 방송 들으면은 그리스인 조르바 읽은 거와 진배 없게 만들어 드립니다. 뭐 이런 거 어때요? 끙.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 한간의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그 세대별로 연령대별로 고전 문학 어떤 작품을 가장 많이 읽나 선호하나 이런 걸 조사를 했더니 50대 1위더라고요. 네, 그리스인 조르바가. 그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 한창 어릴 때 그때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는 히라빈 조르바 네. 심지어 책 포스터가 광고 포스터가 카페에 붙어 있고 막 그랬거든 한때. 그리고 그때 대학가의 그 커피집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그리스의 이렇게 해변 풍경 같은 거 막 사진으로 이렇게 걸어놓고 이러던 시절에 그래서 많이 봤어요. 그때. 낭만의 상징 같은. 왠지 이게 히라빈 조르바 정도는 읽어줘야 교양 있는 것 같은 분위기가 쫙 형성되었던 시절이 좀 있고요. 이제 그분들이 그때 열심히 읽었고 지금 50대가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박평이 민음사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제가 좀 실례를 할 뻔했네요. 그 이제 두 권보다 많이 읽히지는 않는데 이 김욱동 선생님이라고 하는 서강대학교의 원로 영문학자 네. 선생님께서 새로 번역을 하신 책인데 아마 김욱동 선생님은 그 이윤기 선생님께서 이제 중역을 하신 그리스인 조르바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권에 번역된 그리스인 조르바 책 중에서 가장 정확하게 번역이 된 책이 피터 빈이라고 하는 분이 번역한 책인가 봐요. 그걸 판본으로 해가지고 또 본인이 어쨌든 문학자시니까 여러 가지 그리스인 조르바와 그리고 카잔차키스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해가지고 새롭게 번역한 책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김옥동 선생님도 워낙에 어쨌든 영문학자로서는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해밍웨이의 주요 작품들 다 김욱동 선생님께서 네네네. 번역하셨죠. 그러면 뭐 이윤기 선생님도 뭐 돌아가셨고 뭐 열린 책들 문지하고 뭐 특별한 관련도 없고 그냥 우리 책걸상 청취자들은 박평을 생각해서 민음사판을 읽는 걸로 하죠 뭐. 네. 김욱동 선생님 번역 잘하시는 분으로 네, 유명한 번역 잘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세바공님 케미스트 재밌어요. 강한 여자 주인공이 다정한 남자 주인공을 지켜주는 설정도 신선하고 두근두근 로맨스도 너무 달달하네요. 에필로그까지 설정을 그대로 살린 것도 너무 재밌고요. 영화를 한 편 본 것 같네요. 추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오쿠다 히데오의 무코다 이발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코다 이발소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무코다 이발소는 그 홋카이도에 있는 이제 그 소설 속에 나오는 도마자와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정선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정선이나 태백. 그렇다. 탄광. 네, 과거에는 탄광으로 굉장히 번성을 했었는데 사람들도 많이 몰려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탄광에 폐광을 하면서 카지노가 생깁니까? 카지노는 안 생겼습니다. 그런데 카지노까지는 안 갔지만은 정말 뭔가 이제 쇠락해가는 지역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여러 가지 5만 가지를 다 시도를 해봤던 곳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던 곳. 그런데 그 이제 도마자오라는 곳에는 이발소가 몇 곳이 있었는데 그 이발소들이 다 문을 하나씩 닫고요. 지금은 2대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무코다 이발소라는 곳이 대표 이발소입니다. 근데 그 무코다 이발소에서 2대째 이 경영을 하고 있는 무코다라는 분이 이 무코다 이발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어가는 주인공이에요. 무코다 이발소의 그 사장님 이름이 무코다 야스히코인데 아버지가 하던 이발소란 말이죠. 네. 그럼 아버지가 처음에 아들 이름을 붙여서 이발소를 지은 건가? 무코다가 성이니까요. 야스히코가 이름이고.
거꾸로구나. 네, 오늘 JYP 그래서 야스히코가 야스히코 무코다인 줄. 네. 네. 야스히코도 이제 도시에서 한창 뭐 직업도 구하고 살고 있다가 아버지가 허리가 아프죠. 디스크.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이발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상황에서 뭐 썩 내키지는 않지만 본인이 가서 가업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와서 이제 25년 동안 이제 이발소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뒷얘기가 밝혀지는데 스포일러가 되자면 처음에 나오는 스포일러니까 이제 무코다 이발소는 지난 시간에 제가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그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중에서 약간은 그래도 밝은 계열. 그 소재는 굉장히 어두운 소재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배경도 그다지 밝지 않은 배경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 약간 따뜻한 계열의 그런 소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쿠다 히데오가 자주 쓰는 형식의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독립적인 이야기들이 마치 드라마 한 해 한 해처럼 이렇게 이야기들은 연결은 되지 않고서 이렇게 이야기들이 구성되어 가는 형식으로. 옛날에는 그런 형식의 드라마 되게 많았는데 뭐 네. 주간 단막극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 지금은 사라졌지만 전원일기라던가 맞아요. 뭐 대추나 뭐 맞아요. 사랑 관련된 이런 네. 소설을 보면 농촌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주인공들은 똑같지만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독립된 다른 에피소드. 독립된 에피소드도 그리고 있었잖아요. 가끔 어디 외지인 하나 나타나서 외지인 하나 나타나서. 특이한 저는 이거 읽고 딱 떠오르는 작품이 있었는데 이문구의 우리 동네가 너무 떠오르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77년부터 81년까지 이문구 작가가 썼던 단편 소설 9편을 묶은 책이거든요. 연작이고 이 비슷해요. 그 오쿠다 히데오 무코다 이발소처럼 분위기 자체는 되게 유머러스하고 풍자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동네 최 씨, 우리 동네 김 씨, 우리 동네 이 씨 이런 식으로 그 연작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만히 들여다 보면 이제 7, 80년대에 이제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서 농촌이란 공간이 어떻게 이제 변질되어 가는가, 타락해가고 그러니까 이제 붕괴되어 가는가 이런 것들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품이어서 이 무코다 이발소에서 이제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식이라든지 벌어진 상황이라든지 세락한 농촌 마을의 현실이라든지 이게 딱 연결이 되더라고요. 맞네요. 그렇네요. 진짜 네. 듣고 보니까 정확하게 그 이문구 선생님의 우리 동네랑 비슷한 설정의 소설이네요. 근데 이 책은 그렇다고 이제 단편집이나 완전 연작 소설은 또 아니죠. 아닌 게 전체적인 하나의 큰 흐름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네, 있습니다.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관통을 그러니까, 하는데 네, 제가 아까 박평 얘기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첫 회 에피소드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무코다 이발소는 갈수록 쇠락해 가는 거예요. 지역이 쇠락해 가니까 손님들도 이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이발소가 10곳쯤 있었는데 이제 2개 남은 걸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 동네 쪽에 무코다 이발소가 있고 저쪽 동네 쪽에 이제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그냥 한 달 수입이 뻔히 예상이 되는 누구누구 손님이 올 주가 뻔히 예상이 되고 그들이 몇 번 머리를 할 줄을 뻔히 예상이 되니까 수입도 어느 정도 다 예상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들도 다 병들어서 혹은 늙어서 세상을 뜨면은 우리는 이발소를 닫아야겠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찰나에 마치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 갑자기 타지로 대학을 가서 타지에서 뭔가 번듯한 직장을 얻는 것처럼 보였더니만은 나 이 직장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고향을 한번 살려보겠어. 귀촌을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밝히는데 반대하는 겁니다. 이 무코다 씨는 왜 무코다 씨는 반대하냐면 여기서 이제 무코다 씨 과거의 비밀이 드러났는데 표면적으로는 아까 박평이 얘기한 게 맞아요. 이게 그 과거의 비밀은 한참 뒤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부분에 나오든가? 네, 외지에서 잘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가 아프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걸 나오는데 이미 그때 직장 부적응자였던 거예요. 그게 앞부분에 네, 나오는 앞부분에 설명이군요.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고향 사람들한테 그건 숨긴 거죠. 하지만 스스로는 나는 타지에 나갔지만은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고향으로 도피하듯이 돌아왔다라는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혹시 나처럼 그런 건가? 뭔가 막 말로는 되게 거창하게 귀촌을 하겠고 우리 고향을 살려보겠다라고 얘기하지만은 혹시 타지에 나가서 뭔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나처럼 이제 쫓기듯이 오는 게 아닌가. 낙오한 건가 뭐 이런. 낙오한 건가. 혹은 뭔가 사고를 쳤나. 네. 뭐. 그리고 또
그 자기가 귀촌할 때보다도 고향으로 돌아올 때보다도 더 더 도마자는 나빠, 상황이 나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아버지의 굉장히 든든한 조력자로 나오는 게 이제 그 어머니인데 교코 씨. 음. 네. 이제 돌아올 때는 막 결혼을 했던 시점이거나 혹은 결혼을 약속한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너무나 선뜻 나도 당신 고향에 가서 살고 싶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이제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아들은 그런 여자 애인도 없거니와 고향으로 돌아오면 결혼할 여자가 없어서 뒤에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는데 맞아요. 뭐 중국인 중국인 에피소드. 신부를 네. 이제 약간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촌 총각들이 한때 뭐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데 가서 혹은 조선족 여성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제 약간 좀 골치가 아픈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보다 보면 계속 야 이게 결론은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한데 직선으로 쭉 가지 않고요. 자꾸 이렇게 옆으로 셉니다. 이제 새로운 또 인물이 등장하고 새로운 스토리가 나오고 하면서 오늘은 이 손님, 네. 오늘은 이 손님. 뭐. 그리고 저기 그 공무원 하나 또 네. 중요한 네. 인물로 등장하잖아요. 동경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 그러면서 이게 이 전체적인 어떤 도시 재생 뭔가 이런 훈훈한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지 이렇게 막 거창한 약간 비현실적인 해피엔딩으로 가는 건가? 아니면 이러다가 다 망하고 허무해지는 건가? 이렇게 되게 결말이 궁금한데 결말은 뭐 이도저도 아닌 적당한 지점에서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딱히 희망적인 결말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절망적인 결말이라도 할 수 없는 열린 상태. 네. 하지만은 이제 무코다 씨랑 무코다 씨의 아들은 화해를 하죠. 무코다 씨는 무코다 씨의 아들의 이야기, 아들의 이 돌아오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진정한 마음이었구나. 그리고 나도 뭔가 한물간 세대긴 하지만은 힘을 보태 보자. 뭐 이 정도? 맞아요. 이 다른 세대의 이야기로 읽었을 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다 이미 해봤고 그거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리고 이제 그 젊은 세대들은 그래도 뭔가 아직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해서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것들이 처음에는 이제 갈등 상황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 거리를 좁혀가는 그 이야기들도 좀 재밌게 읽었어요. 그리고 이게 일본 이야기지만 지명과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꼭 일본 얘기가 아니라 한국 네, 이야기라고 한국 해도 이야기라고 똑같아요. 했을 때 전혀 이물감이 없었어요. 네, 뭐 결혼 문제라든지 고령화, 뭐 인구 그러게요. 감소 네. 이런 것들. 네. 책걸상 애청자들은 그 무코다 이발소 읽으면서 계속해서 막 이거 저번에 마강래 교수님 출연하셔가지고 지방도시 살생부 같이 이야기할 때 나왔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습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쇠락해가는 도시에 사람들이 자꾸 흩어져 살잖아요. 그래서 도쿄에서 온 공무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좀 모여서 사시면 좋겠는데 그게 압축 도시 맞아. 이야기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정말 깜놀하실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이거 두 권 다 읽으시면, 이야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장르의 그리고 나라도 다른데 책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절묘하게 만나는지. 그러니까 마강래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지방도시 살생부라고 하는 책을 쓰기 전에 일본에서는 이미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책과 그 비판적인 담론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제 유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무코다 이발소를 오쿠다이 대학을 펴는 게 2016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오쿠다이 대학가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자기가 보기에 지금 일본 사회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포착을 한 다음에 그걸 사회과학의 언어가 아니라 자신의 문학적인 시선을 통해서 형상화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는 작가라는 걸 무코다 이발소를 통해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무코다 이발소도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지방 소도시 이야기를 했던 꿈의 도시처럼 굉장히 막 차갑고 희망 없는 것으로 묘사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쿠다 히데가 보기에는 그건 또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쇠락해가는 이제 지방 농촌 도시
산촌 도시에도 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거기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북적북적 해보고 있다라는 걸 일본 독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이 소설 읽고 최근에 한국에도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나 이슈들을 이야기 안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공론화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좀 그 안에서 좀 배제돼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문제가 중심과 지방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도 나오면은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드는 이야기였어요. 맞습니다. 다들 한국에서는 이제 작가들이나 출판사들이나 서울에 모든 것들이 다 서울에 있으니까 이렇게 지방 도시나 혹은 산촌이나 농촌의 문제가 소설 안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책을 저 마강래 교수님한테 한 권 보내줍시다. 읽어보시면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무코다 이발소를 읽고 나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 책 마강래 교수님의 지방도시 살생부랑 굉장히 겹치는 내용이다라고 하고 마강래 교수님 태그를 달았거든요. 그랬더니 마강래 교수님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다고 꼭 한번 자기도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긴 하셨었어요. 네. 야, 다 페이스북으로 연결돼 있구나 사람들이. 해봤어야지 그거를. 네. 그 무코다 이발소가 조금 아쉬운 점은 JYP가 굉장히 그 이율 배반적인 평을 하자면 약간 이건 너무 짧아. 하다 만 것 같은 것 느낌이 같죠. 있어요. 이게 지금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맨 앞에 거를 빼면은 뭐 5가지 정도의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하는 건데 약간 허무하게 끝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면은 600쪽, 700쪽은 길다고 싫어하는데 요거는 이제 한 300쪽 정도에서 끝나는데 물론 이제 한 페이지도 짧아가지고요. 뭐 일반적으로 하면 한 200, 뭐 3, 40쪽에서 끝나는 느낌인데 요건 또 너무 짧다고 싫어하는 거죠. 정말 까다로운 독자 아닙니까? 약간 서품의 느낌. 네. 네, 소품의 같은 느낌이에요. 게 있죠. 뭔가 센 에피소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주인공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챕터가 하나쯤은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정은 굉장히 재밌고 그리고 이야기도 흡입력이 있는데 JYP 이야기처럼 뭔가 더 센 설정을 집어넣고 스토리텔링을 좀 부풀리면 상당히 볼륨감 있고 문제의식이 훨씬 더 첨예하게 드러나는 그런 소설로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진짜 오쿠다 히데도 약간 소품 형식으로 썼던 것 같고 일부러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이미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들을 많이 겪는 곳이 배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더 비틀기에는 오쿠다 히데오 아저씨도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책을 딱 펼치자마자 독자들이 만나는 문장이 어떤 문장이냐면 이런 문장입니다. 야스이코는 머리를 깎는다. 수염까지 깎으면 37,000엔, 3,700엔. 새 손님은 없으니 월 매출은 오르내림이 없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무코다 이발소뿐만 아니라 무코다 이발소의 무대가 되는 이 세락해가는 산촌 마을의 상황을 이제 정확하게 딱 요약해주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 구조적으로 희망이 없는 곳에서 뭔가 희망을 만들어 보려고 부대끼는 사람들의 좀 따뜻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게 무코다 이발소입니다. 그러니까 JYP가 참 이율배반적인 게 내가 스스로 그렇다고 네.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코다 이발소가 예를 들어서 진짜 막 여러 가지 설정들 집어넣고 막 사람도 한 명 죽고 막 등등등 해가지고 이제 한 뭐 500쪽 600쪽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YG가 읽고 야 이거 진짜 올림픽의 몸값 이후에 또 하나 걸작이다. 지방소멸 소설 시리즈다. 읽어야 된다라고 했으면은 바쁘다. 힘들다. 안 읽었을 텐데. 자, JYP가 실제로 이렇게 성격이 까칠하거나 더럽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까다로운 독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여기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진짜로 너 원래 까칠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이게 좀 아쉬움으로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했고 저도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은 쇠락해가고 있는 지방의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이야기도 있지만 어떤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가는 전달하고 싶었을 텐데 그게 정말 어떤 이야기로서의 흡입력을 더 만들어낸다거나 혹은 더 어떤 고절을 만들어낸다거나 했을 때 또 이런 또 감각이 전달이 됐을까? 이 맞아요. 무코다 이발소를 중심으로 약간 쓸쓸하고 계속 사람들은 사라져가고 네. 혼자 고독사를 하고 이런 느낌들이 좀 잘 네. 전달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책 한 권을 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게 예를 들어서 뒤쪽에 가서 정말 막 슬픈 일 현실은 훨씬 이 책보다는 더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많으니까 막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막 드러내고 막 진짜 다 같이 망하고 막 가슴이 뻥 뚫리는 이런 느낌으로 쫙 간다면 그럼 앞부분에 이 수많은 페이지의 이 톤 문장의 느낌이 하고 또 괴리감이 생기면서 안 어울리는 거죠. 앞쪽하고 뒤쪽이.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 설정, 이 정도 스토리 뭐 심지어 이 정도 분량에서 끝맺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은 또 없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도 있고. 네. 독서 토론하기에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읽기 쉽고 잘 읽히고 빨리 읽히고 근데 읽고 나서는 되게 우리 이야기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같이 토론을 할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 책. 그 수질 위생에 하는 수법으로 뭐였죠? 겹쳐 읽기 말고 뭐 확장해서 읽기. 요 책을 본 다음에 독서 토론하고 확장해서 읽기로 저 지방도시 지방도시 살생부 같은 걸로 넘어가고. 그러면은 정말 그 논술지도 같은 거 하기 좋죠. 확실하게 딱 무코다 이발소에서 나온 그런 상황이겠구나라고 하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거죠. 네. 오늘 무코다 이발소를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그 강원도 동해시 무코항이 떠오르는데 심상대 님은 요새 어떻게 지내시는지 저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소설도 내셨잖아요. 저 잘려. 네,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연상하실 겁니다. 지금 무코다에서 무코로 연결이 되기는 무코에서 심상대. 네, 심상대. 네. 역시 다독가다. 네. 뭐 더 끝으로 더 하실 얘기는 없을까요? YG? 그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오쿠다 히데오의 이제 다양한 작품들과 작품 세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한 경향을 대표하는 소설인 무코다 이발소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또 무코다 이발소가 읽어보시면은 저는 참 좋은 소설이었는데 마냥 그냥 되게 따뜻 그렇지도 않아요. 굉장히 취재와 현실의 바탕을 두고 있지만은 그걸 또 잘 인간에 대한 연민이라던가 아니면은 희망을 잃지 않는 쪽으로 오쿠다 히데오가 살짝 푸시를 했다라는 느낌. 근데 그걸 좀 인위적이거나 아니면 과해 보이지 않게 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무코다 이발소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오쿠다 히데오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소설들을 다음에 좀 또 읽어보셔야 된다. 진지한 계열, 올림픽의 몸값 언젠가 합시다. 우리 이 프로그램 문 닫기 전에 언젠가 하는 걸로 하고요. 6챕터 요거 한 넷플릭스에서 한 12편 정도로 미니 시리즈로 만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 좋아요. 그런 책이었다. 그리고 저는 이 무코다 이발소 같은 것들을 드라마 작가 같은 분들이 좀 본 다음에 한국에서도 그 전원일기나 그 대추나무 사랑 걸린나랑은 또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지방의 상황이라는 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넣어서 지금의 도시인들이나 동세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게끔 각색을 하면은 괜찮은 드라마나 영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최근에 뭐 시골 혹은 지방 중소도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뭐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뭐 대도시만 나오고. 저는 요즘 이런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의식들이 점점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복화강의 사회학이라는 그 책도 이제 지방대 지방대생들이 이야기죠. 예, 느끼는 어떤 정서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재밌는 방식으로 이제 쓴 사회학 도서였는데 그 소설을 보면 그 사회학 책을 보면서도 이것도 정말 소설로 좀 확장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그 오쿠다 히데오 그리고 한국의 지금 상황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이렇게 같이 읽어보기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오쿠다 히데오의 무코다 이발소 읽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